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속보로 인해서 지금 투자 시장의 심리가 위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종목인 비트코인 지난 밤 사이에 큰 폭으로 이렇게 뿐만 아니라 2위 종목인 이더리움도 이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위에 해당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XRP 리플도 지난 밤 사이에 이만큼 하락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지 알아볼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미리 지금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 시간에 실제로 이 위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해당 소식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여기까지만 딱 하락을 하고 살짝 반등해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하는 자리까지만 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올라간 것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떠한 흐름으로 XRP 리플을 거래해야 되는지 대응까지 모두 다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굉장히 긴박하고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다 하락해 있는 모습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상황 역시도 좋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아시아 시장에 열리자마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오늘 새벽 시간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자, 그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로 인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리플까지 모두 다 5% 넘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좋은 상승세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던 이더리움은 특히나 10%가량 하락하면서 더욱더 충격이 컸는데요. 자, 어제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대외적인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말씀드렸죠.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란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끊임없이 마찰을 빚으면서 대외적인 리스크로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핵시설과 군시설을 타격하면서 시장 전체가 마치 큰 위기를 맞은 듯한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인데요. 자, 나스닥은 아직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시장이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7시가 되자마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제 영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차례 매수 신호 알람을 드리면서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이었고요. 저는 어제 해당하는 자리에서 혹시 모를 위험 관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모두 다 정리하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정리한 자리에서, 그리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뒤로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자, 어제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해당하는 이 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윗자리에서 모두 다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대 절대로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가서 물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큰 폭의 하락을 맞으면서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매수를 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튕겨서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 튕겨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위해서 조금 더 큰 차트로 옮겨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뉴스나 소식으로 어떤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격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를 보실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명확하게 구역을 나누고 기준을 잡아서 차트를 해석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의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확인하시면요, 현재는 여기 보시는 아래 구간에 다시 한번 세력이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지지의 영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지 영역을 보는 방법은요, 이전부터 가격이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꾸준하게
가격을 들어올리던 자리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한 번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전부터 여러 번 지켜주고 있던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루의 단위가 봉 하나가 생기는 일본과 같은 큰 단위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도 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치는 이 자리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만큼의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될까요? 자, 저는 지난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두 차례 매수를 들어갔고 이렇게 두 번 수익을 내고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도 이상하게 이렇게 윗자리만 올라가면 무언가에 막힌 듯 눌리면서 올라가지 못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자리를 돌파해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던 XRP 리플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돌파를 한 이후에도 시원하게 쭉 뻗어서 올라가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기만 하면 무언가에 막혀서 세력이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강하게 힘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는 어떠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에 따라 우리는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하고 나올 수 있었고요. 자, 우리가 나온 뒤에도 이렇게 몇 차례나 세력이 들어올리고 있던 자리가 이번에는 무너지면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욱더 명확히 밝혀졌죠. 자, 그에 따라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쉽게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다음에 아랫자리부터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와 함께 진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의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랫자리까지 빠르게 하락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8% 정도 XRP 리플이 하락한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 이만큼의 하락을 모두 다 피하면서 윗자리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실시간으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유도 모르고 버티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리스크를 모두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외적인 정세로 마구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 매수 신호 알람과 매도 신호 알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랫자리 지지 영역이 형성되어 있고 이 자리에 내려오자마자 강하게 꼬리를 달고 튀어 올라가면서 반등해 있는 지금, 앞으로 우리의 대응 방법 알아보기 전에요.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이러한 큰 폭의 하락 피할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매수 신호 그리고 매도 신호 알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열어서 클릭해보시면 아래처럼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신청 링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하시고 보내시면요, 제가 지금처럼 여러분들께 차트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고 어떠한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위험을 피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지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신호는요, 모두 다 무료로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수익을 내는 세력의 자리를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뉴스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 맞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제가 차트를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렇게 세력들이 다 같이 파는 자리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해줌으로써 빠르게 수익을 확보해야지만 이렇게 하락하면서 여러분들 더 이상 시장에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로써 지난밤 어디에서 적절히 대응을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지까지 이유를 모두 다 알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현재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정세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 물리적인 충돌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관세 이슈까지 겹쳐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XRP 리플의 소송에 관한 소식들까지 모두 다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자, 대응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해당하는 소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대응과 추가적으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급등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요. 글로벌 금융시장 또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준 최근의 큰 사건들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충돌 문제도 있고 미국 무역정책 방향 그리고 리플 XRP 관련 최신 소식까지요.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죠. 맞아요. 그 부분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격도 급락하고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이 복잡한 상황을 좀 같이 살펴보시죠. 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중동 상황부터 봐야겠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 새벽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 또 군사시설, 수십 곳을 선제 타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전명도 사자들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아, 작전명까지 있었군요. 테헤란이나 이스파한 같은 주요 도시에서 폭발음도 들리고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막 불타는 시설 화면도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그 공격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유가나 금 가격은 올랐는데 네, 반대로 움직였죠? 네, 위험자산으로 보는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크게 흔들렸어요. 비트코인이 24시간 만에 한 5% 가까이 빠졌고 이더리움은 10% 넘게 급락했으니까요. 와, 10%면 정말 큰데요. 리플 XRP도 한 6.5% 정도 하락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암호화폐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난 건데 아무래도 아직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랑은 좀 다르게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거죠. 그렇죠. 불안하면 일단 빼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군요. 네,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겁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개입 안 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네, 지원도 안 했다고 했고요. 네, 그래도 중동 지역 긴장은 지금 최고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확전될 가능성 이런 게 계속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 정말 안심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또 있죠. 바로 미국 무역정책 문제입니다. 아, 네, 트럼프 행정부 쪽 이야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각국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 이걸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지 보도를 보면 조만간 한 10일에서 2주 안에 각국에 일방적으로 관세율 통보하겠다 이런 예고까지 했어요. 심지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라. 거부하면 미국에서 쇼핑 못할 거다. 이런 식의 아주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상당히 강한 메시지죠. 특히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재무장관은 약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말을 했는데 대통령은 완전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정부 내에서도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엇박자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특히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면서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는 50%로 올린 적이 있으니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은 아닐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당분간 좀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에는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거시적인 환경이 안 좋은데 개별 암호화폐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리플, XRP 관련해서는 좀 상반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네. 리플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 있습니다. 우선 SEC와의 소송 문제인데요. 네, 그 지루한 소송이요. 네, 오랫동안 끌어온 소송인데 이걸 이제 마무리하려고 리플하고 SEC가 새로운 합의안을 법원에 같이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 합의안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있던 벌금이 한 1억 2,500만 달러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SEC가 5천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는 리플에 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리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요청이 기각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관건입니다. 지난 5월에 비슷한 요청이 기각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양측 모두 항소 없이 사건을 끝내려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게 잘 마무리되면 리플로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되는 거니까 긍정적이겠죠. 그렇군요. 아직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요. 근데 소송과는 별개로
XRP 시장 자체는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까 중동 리스크 터졌을 때 XRP 가격도 6% 넘게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좀 손실본 투자자들이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소위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인리더스 분석을 보니까 단 하루 만에 무려 763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다고 해요. 763만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원인데요.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급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청산이라는 게 내가 예상한 방향이랑 반대로 가격이 확 움직여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거래소가 강제로 포지션을 정리해버리는 거거든요. 아, 정말 살얼음 판이네요.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급변하는데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를 모으려는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단기 변동성과는 다른 움직임이죠. 블록미디어 보도를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트라이던트 디지털 테크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기술 기업인데 여기서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XRP를 비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억 달러요? 정말 큰 규모네요. 언제부터 시작한대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말고도 웰지스틱스 헬스라는 곳은 5천만 달러 규모, 또 중국의 웹버스라는 곳은 3억 달러 규모의 XRP 금고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XRP 관련 재무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단기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고 XRP를 사모으려는 움직임이라니? 근데 이런 발표 후에 시장 반응은 좀 엇갈렸다면서요? 네, 그게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중국 웹버스가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좀 올랐는데 트라이던트가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발표 당일에 주가가 30% 넘게 급락했어요. 아니, 왜죠? 똑같이 XRP 비축한다는 건데. 글쎄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시장이 단순히 XRP 비축 계획 자체보다는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인한 시장 변동성, 또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문제, 그리고 소송과 기업들의 엇갈린 행보가 나타나는 리플 XRP 상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시장 방향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이지만 동시에 또 어떤 기업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 잠재력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거시경제 상황, 또 규제 환경 속에서요, 앞으로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변수를 꼽는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앞선 소식들 잘 이해하셨죠? 자, 현재로서는 우리가 XRP 리플을 보고 있다고 해서 해당하는 종목의 한 가지 이슈만을 봐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투자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배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고서 투자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우리의 종목 XRP 리플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방법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현재로서는 계속 가격이 내려오기만 하면 이전부터 시장을 들어올려주고 있는 지지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XRP 리플은 이 자리에 내려오면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한동안은 들어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요, 2.06달러부터 2.1달러 사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세력이 유입되면서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마구 들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수를 할 때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올 때마다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충분히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는 방법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튕겨주는 자리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튕겨줄지 안 튕겨줄지 확률은 반반.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급등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는 확률이 더욱더 높지만 바로 튕겨주기보다는 차례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상승하기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올라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현재로서 1번 바로 들어간다는 방법은 이렇게 두 차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짧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있는 소통방에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자리를 미리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혹여나 이렇게 짧은 자리들을 노리다가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어설프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쉽게 날려버려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적절히 반응하면서 위아래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자리부터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계속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순간에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그랬던 것처럼 매수 신호와 함께 알람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이 알람은 모두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두 다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신청 링크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 클릭하시고 보내시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모두 다 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매수 신호 알람과 함께 진입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자리들을 매매할 겁니다. 자, 지금 상황 살짝 올라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매수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금 바로 어떠한 자리에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왜냐면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는지를 충분히 본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 알람을 드리는 게 더욱더 안전한 상황이고요. 제가 막연하게 그냥 이 자리쯤에서 들어가세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혹여나도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들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뒤에 처음으로 반등하는 것을 만들어준 상황이고, 이후에 오늘 저녁 시간까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을 수 있을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혹시라도 윗구간부터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6달러부터 2.1달러 사이 이 구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 신호 알람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리플을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리플만을 매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이 모두 다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XRP 리플 같은 종목을 큰 단위, 일본 같은 단위에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으신가요? 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시듯이 지금 당장 급등해서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급등하기 좋은 자리를 노리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4%, 5%씩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다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큰 단위인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쭉 올라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늘같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나눠서 보시면요, 해당하는 종목은 이전부터 가격이 올라오기만 하면 아래로 꺾이면서 하락하고 있던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면서 큰 폭의 상승이 한 차례 나온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승세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윗자리에서 덥석 따라가지 않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세력이 가격대를 들어올려주고 있는 자리가 다시 한번 형성되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다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는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큰 폭으로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처럼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는데요. 자, 이 폭이 여러분들이 적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한 번에 찍고 가는 꼬리로 인해서 약 8% 정도 되는 수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매수 신호 알람을 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8% 수익을 한번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리플 같은 종목을 거래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종목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은 힘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존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잡기 어려웠는데 지금과 같은 돌발적인 변수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한 번에 찍고 가주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를 적절히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리플 같은 종목의 대응 방법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매일같이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바로 튕겨서 올라가면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아직까지 이 자리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쭉쭉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상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해당하는 종목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상단에 010-8199-7263으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께 모두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일본 같은 큰 단위의 봉에서 봐도 너무나 힘없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종목들 말고요, 이제는 이렇게 누가 봐도 강하게 상승해가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들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왜 이렇게 튕겨서 올라가지고 있는 건지 모두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말씀드렸고요. 아랫자리로는 얼마까지 세력들의 매수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큰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누가 봐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매매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현재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 그리고 트럼프 관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XRP의 SEC와의 소송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얽혀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시장을 명확하게 해석해 나가면서 어떠한 이유로 가격이 아래로 꺾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물량을 정리하고 나왔어야 되는지 모두 다 대응을 하면서 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다시 한번 시장이 무려 9%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켜볼 거고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신호 알람을 드리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과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